요트 마루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네, 저도 그동안 동영상을 제가 한 9개 정도를 올렸었는데 올리다가 약간 중단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직장 업무가 좀 바뀌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따로 이렇게 작업할 시간이 없고 그냥 일상생활에 충실하다 보니 자료를 못 만들게 된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나름 정리는 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사실 요트 정보라는 것이 예전에 윤태근 선장님이 우리 세계여행을 한번 하신 거나 아니면 최근에 무기한 세계 일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사실 주변에서 요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정말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요트 투어 한다 그래서 그냥 엔진 켜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요트 관련된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봐도 사실 영어 원문을 적어놔서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저도 사실 영어 잘 못하다 보니까 좋은 자료가 있어도 그거를 다 읽게 되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보다가 지겹다 이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자료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렇게 못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오늘 저는 이 요트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 많은 좀 자료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릴까, 제가 아는 정보를 같이 공부를 해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을 뒤쳐도 약간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트 관련된 동영상을 많이 안 올렸는데요. 사실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는 제가 어느 날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 끄는지. 근데 다시 봤을 때 어느 한 분이 혹시 세계 일주가 아니라면 이런 동영상 좋은 자료 다시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과, 그리고 참 그동안 댓글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 3분 정도가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는 한도까지 해보자. 사실 제가 2010년도 정도부터 요트에 관심이 있었어요. 올해가 2019년도니까 한 9년 됐는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료를 다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할 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알려드릴까봐 고민도 많이 했는데, 틀린 정보가 있더라도 우선 요트를 공부하는 거니까 우선은 양으로 승부하자. 앞으로 한번 쭉 같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같이 요트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부터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흔히 유튜브 보면 그러잖아요. 추천과 구독 눌러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추천인지 구독인지 좋아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댓글처럼 이 보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상호 대화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의외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저도 모르고 공부하는 거니까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이나마 도움됐다 그러시면 댓글 같은 거 적어 주시면 매우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트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트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설명하기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고 어렵지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 막혔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왼쪽의 손에 풍선을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안에 물이 든 풍선을 한 손으로 쥐었다 싶을 때 양옆에서 엄지와 검지중지로 힘을 눌렀을 때 풍선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방향으로 진행되겠죠. 이러한 원리와, 두 번째로는 수저입니다. 물이 위에서 쭉 내려온다라고 할 때 여기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라 생각하고 해서 이쪽에 물을 흘렸을 때
수푼이 어느 정도 이 수저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다 이런 현상 이해하시잖아요. 저도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직접 저기 싱크대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온폭 들어간 수저를 가지고 이쪽에 물을 흘렸더니 수저가 정말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이 요트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요트 하면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이 바로 베르누이의 법칙입니다. 베르누이의 법칙은 뭐 여러 가지 뭐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 뭐 변화가 생기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그런 법칙을 모두 설명해 주기보다는 베르누이 법칙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전문가분들이 적어주신 게 더 좋은 정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 비행기 날개라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 날개. 보통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쭉쭉 불면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불면 비행기 날개의 모양에 따라서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베르누이의 법칙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바람이 불 때 바람의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은 빨리 지나가고 위에 쪽은 쭉 장애물 때문에 동그랗게 해서 지나가겠죠. 이러한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압력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위로 상승한다는 얘기고요. 사실 비행기 얘기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두 번째 이렇게 박스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 놓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겠죠. 근데 바람을 불면 바람이 빨리 지나가는 윗방향하고 바람이 안 지나가는 아랫부분의 압력 차이에 인해서 종이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흔들립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바람을 불면 밑으로 내려와 있던 종이가 위로 쑥 올라갑니다.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좀 더 나는 확실하게 이해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베르누이의 법칙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목이 요트가 바람보다 빠르게 항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평행사변형의 원리를 보면 되는데요. 이 원리는 지금 이 검은색이 물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과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었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물체에다가 줄을 연결해 놓고 쭉 당기신다고 생각하세요. 오른쪽과 위쪽으로 동일하게. 그러면 물체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바로 대각선 쪽으로 이동하겠죠.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원리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물체에다가 끈을 연결하시고 쭉 잡아당기신다 그러면 물체는 대각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게 되면 오른쪽과 한 80도 정도 되나요? 아니, 이쪽 방향으로 또 잡아당기게 되면 힘이 작용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의 원리에 따라서 가운데 대각선으로 쭉 크게 물체가 힘을 받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요트가 앞으로 항해하게 되는 기본 원리인데요. 처음에 질문처럼 요트가 바람보다 빠르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물체에서 작용한 힘이 이 화살표 방향의 힘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이 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이동하는 거리는 대각선으로 더 많은 힘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쪽의 바람보다는 더 빠르게 힘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요트가 바람보다 빠르게 항해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트에 대한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하 범주인데요. 풍하가 뭐냐면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풍상이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엔진 항해를 기주라고 그러고 바람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범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풍하 범주는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7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요. 여기에 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이 대각선이 바로 세일입니다. 7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세일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세일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 이때 세일의 힘은 총합력적으로 총합력이라는 이 대각선 방향으로 힘이 작용됩니다. 이 힘이 작용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본 평형사변형의 법칙에 따라서 횡류력과 전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 총합력적으로 이동 안 하냐? 이 횡류력과 전진력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이 횡류력을 이 요트에 있는 밑에 있는 킬 아시죠? 킬이 잡아줘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람이 불어오고 이 힘에 따라서 총합력은 대각선 방향으로 1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총합력은 횡류력과 전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횡류력은 이 킬 때문에, 왜냐하면 배가 옆으로 가려는데 킬이 있으면 이 배의 바닥에 있는 킬 때문에 배가 옆으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횡류력을 없애기 때문에 배는 남아있는 전진력에 따라서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풍상 범주를 살펴보면 바람이 11시 방향에서 불어온다 가정하에서 이 세일은 바람을 따라서 지나갑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베르누이의 법칙에 본 것처럼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기압이 압력이 높고 이쪽은 압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힘이 발생되고 이것이 총압력으로 보시면 이 총압력은 평형사변형의 법칙에 따라서 횡류력과 전진력이 발생돼요. 똑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횡류력은 킬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상쇄되게 돼요. 킬하고 이 횡류력은 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진력에 의해서 요트는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원리에 대해서 100%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 가지 법칙이 있고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쉽게 이해하는 거는 바람이 이렇게 불러오면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횡류력과 전진력이 있다. 근데 횡류력은 킬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전진력에 따라서 요트가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댓글로 적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요트라는 것이 공부처럼 하나 둘 계속 너무 집착하거나 세부적인 것까지 따지다 보면 오히려 요트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차를 타면서 차가 앞으로 가는 원리나 코너 틀 때 차가 바깥쪽으로 약간 밀리고자 하는 이런 원리, 원심력 얘기 따져가면서 그렇게 다들 공부하지 않잖아요. 요트도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요트를 타고 가서 운행을 할 때 다양하게 기본 정보는 필요하지만 이런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필요하겠지만 정말 대학 교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법칙에 따라서 이거는 감마다 알파다 여러 가지 법칙력에 따라서 계산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요트가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하고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즐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요트의 추진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했는데요. 항상 제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래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만들어서 자료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저도 공부하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또한 또 이거 보시면서 서로 조금씩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